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4.5톤의 아주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내륙 육지에 떨어뜨리는 장면 처음 공개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도냐 이걸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서 붙잡혀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 최근 유엔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욱 선교사는요,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이 북한에 강제 구금된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최장기 억류자입니다. 김 선교사는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가며 이 구호 사업 그리고 선교 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뒤에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 반국가 선전 선동죄, 비법 국경 출입죄 등의 이 혐의로 해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소식이 끊겼고요. 김 씨 가족은 이 김 선교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49세에 구금된 김 씨는요, 이 자유를 빼앗긴 채 환갑을 맞았고 10년이 넘게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억류자인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는요, 2014년에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 3명은 이 2016년에 각각 억류가 됐고요. 이들 역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와 김정욱 선교사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종교와 종교 단체들을 이용해서 북주민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어 북의 일심 단결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멜리에서 태어났고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저 장면은요, 이제 우리 내부에서 한 게 아니고 북한에 억류되면서 북한 당국이 마련한 그런 회견 자리에서 두 선교사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기 선교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통해서 뭔가 교란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선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지만 저게 본인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북한 당국은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그리고 소재 등 이 최소한의 정보도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이른바 영사 접근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죠. 이 영사 접근권도 부정을 하고 있어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 김정욱 선교사의 형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텐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며 더는 이 사안을 안고 갈 이유가 없지 않냐며 김정욱 씨 등 억류된 한국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4,000일이나 되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을 동생의 송환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련해 김정욱 선교사 부인의 과거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억류된 세 사람. 그래서 그 국민의 인권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그 북한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김 선교사가 송환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키우며 북한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동안에도 억류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는 가족의 예타는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그렇게 열성을 쏟았죠. 하지만 김 선교사를 비롯해서 북한이 붙잡아놓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박약했던 탓인지 아니면 우리 측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속사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요, 대북 인권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거나 또 억류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론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네, 최근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이 억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이 임의 구금에 대한 그 실무 그룹과의 상호 대화에서요.
윤성덕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이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20일 그러니까 내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4천인이 되는 날이라면서 이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북한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도요, 이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천일 이거 언급을 하면서 이 억류자 석방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3명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널리 알림으로 해서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관련해서 통일부는 앞서서 이 AI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요. 선교사 3명이 과연 현재 모습이 어떨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고 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익광고 분야에서 인정받는 광고인 이재석 씨와 함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집중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 영상은 선교사 3명의 실물을 토대로 이 AI 기법을 적용해서 억류 전인 2014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도로 그린 2024년 현재의 모습은 수의를 입고 북한군에 붙들려 공포에 질린 얼굴인데요. 이 같은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또 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촉구하는 것,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북한인권재단, 그러니까 여당 목세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일당이죠. 8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만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언제든 출범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를 8년째 묵살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선 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한 나머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민주당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서 강제 억류된 지 내일로 4천일이 됩니다. 김 선교사를 비롯해서 북한이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 6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태 정말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벌써 10년, 1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이러다 보면 이제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안인데 끊임없이 과연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억류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해결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을 위해서는 한두 번 그냥 북한 측에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연대도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을 억류를 좀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대화가 이루어지면 또 이 억류를 풀어달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아니면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제 6명이나 되고 이렇게 10년이 훨씬 넘은 이런 지점이 된다면 뭔가 뭐 외교부나 아니면 통일부나 이런 데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유엔에 호소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도 하고 뭐 이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여튼 더 배가해서 좀 성과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4천일이라는 숫자가 말이 4천일이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어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생사도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손발을 벗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북한이 복합 도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이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앞세우고 그리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물론 북한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지금 좀 강하게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고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가 이제 영사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북한이 우리 남북 대화는 물론 직접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지만 이 대화가 단절됐을 경우에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서방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이 그러니까 서방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동안 문을 닫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이 평양에 다시 영사관을 열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가 만약에 어렵다면 스웨덴 같은 어떤 서방 우리 국가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북한 정권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노력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